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요즘 선거가 눈앞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례정당이 좀 수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4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비례정당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선택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육 유튜버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 비례정당별 교육 공약 소개. 우리 아이를 위해 나는 땡땡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게 좀 예민한 소재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워낙에 정치에는 민감하신 분들도 좀 계시니까요. 저는 이제 가볍게 하는 건데 방송의 원칙을 소개해드리자면 오늘 방송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알림위에 등록된 정당 정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이제 공약 내용 전체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행 방법이나 재정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 전문가지 교육 외적인 정치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외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크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분야를 쓰도록 다 되어 있는데 정책 분야가 교육인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교육 공약 안에서도 유, 초, 중, 고, 대 학교에 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경우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라고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유, 초, 중, 고, 대 학교에 대한 내용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가 교육인 것만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이상한 댓글 달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지지정당이 없습니다. 전 지지정당이 없고 제가 공약을 소개해드리다가 중간에 좀 실소를 하거나 뭐 좀 웃거나 그렇더라도 해당 정당을 이렇게 폄훼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정당의 기호 순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정책 순위는 6위예요. 6번 공약이 교육이라는 뜻이죠.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국립대학교 210만원 안팎으로 현재는 419만원이래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의 대부분은 국립대학교를 반값 등록금으로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육성 사업을 할 거고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마다 한 학생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추진 뭐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좀 협력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평균 등록금은 210만원으로 내린다고 하시고요. 현재는 이제 419만원 정도라고 하세요. 그리고 장학재단이나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개선해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 근데 이런 거는 뭐 흔히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원생의 등록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의 교육공약 정책 순위는 4위입니다. 4번.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그래서 첫 번째는 편향된 정치 세력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써두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이념으로 교육하는 때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 청원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을 징계,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학내에서 교내에서 이제 선거운동, 선거 공약서 배부하거나 현수막 게시하거나 연설 대담 토론회 이런 것들은 다 금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거는 미래통합당은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정책 원상 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부 다 폐지하고 일반고로 일관 전환할 건데 그거 이제 백지화해서 원래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있고 일반고를 상향 평준화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시 모집 인원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 현재는 이제 수시가 70 정도고 정시가 30 정도인데요. 이거를 50대 50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다자녀, 세자녀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도지사랑 아니면 시장이랑 교육감이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돼서 그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가시죠. 다음은 3번 민생당입니다. 정책 순위는 5번이에요. 네, 교육 공약이 5번. 그래서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하신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교육부를 폐지한대요.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드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음 차별 없는 교육, 국공립대학 무상 등록금 추진. 네, 차별 없는 교육은 뭐 흔히 하는 말이니까 국공립대학 무상 등록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54개 국공립대학교 49만 명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사립대학교 학생에게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하고요. 무이자로. 지금도 이제 학생들이 이자 내느라 정신이 없죠. 그리고 대입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회복 전까지는 정시 전형을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수시가 70, 정시가 30인데 우리가 몇몇 사태를 통해서 수시가 좀 오염되어 있다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가 공정성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정시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게 민생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고 미래를 대비한 교육. 요거 재밌더라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수준과 관심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교 학점제 운영하는 걸 좀 더 이제 더 확대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과 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를 축소하고 선택 과목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교사 재교육 해야겠죠. 그래서 경력 10년차 된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연수 및 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호봉 인상의 기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생당 공약이었고요. 다음 가시죠. 자, 다음 정의당입니다. 기호 4번. 네, 정책 순위도 4번째입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 교육. 제가 정의당의 지지자는 아닌데 정의당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단계별로 써놓으셨고 유일하게 이제 대학부터 유아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대학 선열 완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유아랑 보육을 통합 추진하신대요. 부처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여가부 소속이거든요. 요거 이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닌다고 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컨텐츠에 밀리지 않게 하시겠죠. 그래서 유아학교 제도를 마련하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어린이집 장점을 다 흡수시킨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유치원으로 명칭을 유치원으로 하면 뭐 이렇게 유치원인데 다 오래 봐준다든지 어린이집이 갖고 있던 장점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국공립 유치원이 50% 확충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처우를 개선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냐면 아니 교육에 대해서 공약을 내시면서 대부분이 엄마 아빠들인데 이게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요. 정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재밌는 건데요. 동그라미 작은 학교. 이게 뭐냐면 사각형인 학교 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선진 친환경 건물로 동그라미 작은 학교를 실현한다. 웃은 거 죄송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웃은 거예요. 얕본 게 아닙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동그란 학교도 나오고 뭐 W형 학교도 나오고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고보다 일반고. 그래서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는 방금 다른 당이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관 전환하는 걸 차질 없이 진행한다. 네, 정의당은 찬성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고교 평준화를 법제화하고 국제중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한다. 이것도 되게 꼼꼼해요. 국제중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이렇게 서열화돼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도 이제 국제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서열화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일반 중학교로 전환한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혁신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월급을 25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거 약간 노동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어쨌든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들어있고 전문대학교도 들어있어요. 전문대학교 무상교육. 그래서 전문대학교 학비 면제해 주는 거, 등록금 절반 했다가 결국 이제 사립대 무상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를 대학 네트워크.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올렸던 김누리 교수님이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공립대학교들을 하나의 커리큘럼 안에 넣어서 서로 막 정보가 엄청 교류되게 네트워크화 시키는 거. 이게 유행인가 봐요. 이 정의당뿐이 아니라 많은 당의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 정의당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5번은 미래한국당입니다. 정책 순위가 2번이에요. 네, 사법윤리와 교육이 묶여 있는데요.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법윤리와 교육을 묶어 놓으셔가지고 사법윤리 부분을 다 지우고 나니까 교육이 요거만 남습니다. 편향된 정치 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한다. 그래서 편향된 정치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전학청원권 도입하고 정치적 중립 훼손을 하는 교원 징계 강화 및 교단 배제. 아까 들었던 어느 당과 비슷하네요. 네, 아마 별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당과 비슷해요. 웃은 걸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학제 개편 및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아까 그 당과 비슷하죠. 느낌인가? 어쨌든 요 내용만 있습니다. 요 내용만 있다는 거 미래한국당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입니다. 기호 6번 정책 순위는 9번이에요. 많이 밀려있죠. 정책 분야는 사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교육이 아니고 사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선 대학 입시 정시를 70% 확대한다. 특목고 자사고 외고 폐지를 백지화한다. 그래서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 정책을 원상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정시 모집 70%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전체 모집의 70%를 정시로 30%를 수시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수시가 70이고 정시가 30이에요. 요거를 역전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연 2회 수능을 시행한대요. 7월하고 10월. 그러니까 7월 수능과 10월 수능 이렇게 시행해서 응시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실수해가지고 1년 여태까지 봐였던 그 농사를 망치는 학생을 좀 막아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죠. 다음은 특목고 자사고 외고 폐지 백지화입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외고를 폐지 백지화한다는데요. 사실 이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랑 연결시키시고 있어요. 이 당의 이제 당대표님이 요런 쪽 아니십니까? 그래서 AI 인재 양성 특수 목적고를 신설을 추진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자사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이 만약에 많이 입성하시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요. 그래서 초중고 공교육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I 인재 100만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명씩 AI 인재를 만들어서 10년이면은 100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게 국민의당의 공약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 7번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의 정책 순위 6번. 네, 그래서 교육 공약 6번째죠. 제목은 뭐냐면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이게 아까 이제 있었던 내용과 비슷하죠. 요 공약이 근데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많은 당의 공약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을 해체한다. 입시에서 격차가 불평등한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수시 정시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이니까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건 정말로 김누리 교수님 거랑 비슷하죠. 독일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는 무상교육, 국공립대학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대학교를 폐지한다. 이게 서울대를 문을 닫겠다는 게 아니고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1등 학교인데 그게 이제 서울대를 다른 공립학교랑 다 섞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되면 그렇겠죠. 그리고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아무나 나 대학 교육 받고 싶소 하면은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돈이 무료고. 네, 그리고 대학 지원금은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편입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학교가 이렇게 해도 공립학교는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립학교한테 너네 정부한테 보조금 받는 거 안 줄 거야. 국공립하면 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엄청 강하죠. 이것이 민중당의 공약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공화당입니다. 기호 8번 자유공화당의 교육공약 순위는 8입니다. 8번째 공약이 교육공약이에요. 정교조의 자익사상 주익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에서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요게 포인트고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 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군복무,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은 현재 학교가 정교조의 자익사상 주익교육, 그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나라들과의 협력에 반대한다. 철진한 반일 사상 교육이다. 병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조인영 교육감 등의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네, 웃은 거 죄송합니다. 조희영 교육감 등에 의한 혁신학교를 권장한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 특목고 폐지는 학부모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유발시킨다.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이 말을 쓰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키는 공로자인 군 의무 복무자 보수를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군 의무 복무자들에게 보수를 늘려줘야 된다. 만약에 늘려주지 못하면 다른 방식을 보전해줘야 된다. 근데 이건 교육공약이 아니잖아. 근데 요런 게 있어요. 이런 군 복무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유공화당은 군대 갔다 오면은 대학 등록금을 조금 이렇게 면제까지는 아니어도 지원해주는 그런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군복무도 지원 시 적극 수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목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교육 목표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게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재능 습득 과정이라고 명시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상업 재무교육, 인문교육, 실업교육, 과학교육을 균형 잡아서 실시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친박신당입니다. 기호 9번이고요. 정책 순위는 5번, 5번째 공약이 교육 공약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정교조가 생기면서 좌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서 정교조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 AI 관련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AI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 교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하니까 평생교육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영향이 있는데 학교는 그대로다. 그래서 학교를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 그래서 대학 입시제도 맨날 바꾸지 말고 시장 기능에 맡겨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목표 부분이고요. 이행 방법 부분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거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국정교과서가 아닌데 국정교과서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기능 이건 말씀드렸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대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다. 그럼 옛날처럼 이제 정부에서 임명하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다른 거는 됐는데, 현재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에 유치원 과정을 추가 설치한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까지 하나의 교육 과정에 담아내는 거죠. 사실 이거 되게 좋은 공약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유치원 구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쭉 묶어서 가면은 뭐 그거 나쁘지 않은 거. 자, 결론 부분인데요. 정책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책별로. 교육정책 순위가 빠른 번호 순서로 말씀드리면, 미래한국당은 2번, 미래통합당 4번, 정의당 4번, 민생당 5번, 친박신당 5번, 더불어민주당 6번, 민중당 6번, 자유공화당 8번, 국민의당 9번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정책을 몇 번에 놓느냐 차이니까, 각 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제 어떤 포커스? 경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공통으로 나온 공약들을 정리해드리면 국립대학교 상향평준화 혹은 국립대학교 확대, 국립대학교 네트워크화 이런 거를 거는 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이고요. 교내 평양된 정치교육, 전교조, 교내정치 폐지, 좌편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당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이고요.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립학교에 의해 반, 민생당, 국립학교를 무상으로, 정의당, 전문대 무상교육, 자유공화당은 군복무자 등록금 지원,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이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자유공화당은 백지화를 공약으로 거셨습니다. 자, 참고로 정의당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 전환을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공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거신 당은 미래통합당 50%, 민생당 수시 안정까지 주요 정시, 국민의당 70%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슈, 이번 선거의 정치적인 이슈 중에 교육이 2순위예요. 근데 1월에 초집중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1월에 이제 아이의 입학이나 학원, 그리고 학군 이런 것들을 보시느라고 모든 검색이 그때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슈들도 볼까요? 다른 이슈, 10위까지 이슈 보면은 아파트, 분양, 학생, 입주민, 교통, 학교, CCTV, 교사, 버스, 입주 예정자, 중학교 이게 어떤 거 하나가 교육과 뗄 수 있는 게 있나요? 다 교육과 관련 있는 거예요. 다 아파트도 교육 특구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정책을 잘 검토하셔서 학생분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비례정당에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구간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6시까지. 그리고 4월 1일 수요일이 진짜 투표 날이고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조이쌤의 고무톡톡이었습니다.